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LLM 에이전트 기반 뷰 생성과 블랙 리터만 모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회계 AI랩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노승종입니다. 네, 금일 저희 발표는 해당 목차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중간 발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MPT 이론 및 BL 이론의 한계를 LLM이 생성한 데이터 기반 뷰를 기존 BL 모형에 결합함으로써 해결해보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인 MPT 이론은 투자자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명시적으로 정량화하여 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금융학의 초석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인풋 파라미터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코너 프로블럼 등의 문제로 인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하나의 대안 이론이 바로 블랙 리터만 모형입니다. 블랙 리터만 모형은 시장 기념 수익률에 투자자의 견해를 베이지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역최적화 방식을 통해 기대 수익률 추정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MPT 이론의 실무적인 한계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블랙 리터만 모델 역시도 투자자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투자자의 견해가 인간의 주관과 편향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과 커버리지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기에 모든 데이터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견해를 뽑아내는 데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LM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견해를 생성하게 하여 이러한 편향과 정보 처리 커버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으로 LLM의 멀티모델 정보 통합 능력과 자동화된 LLM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하여 견해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취합니다. 본 연구에서 저희는 LLM이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한 견해를 결합한 블랙 리터만 모형의 성능 및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LLM 견해 기반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가 시장 균형 수익률 기반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에 비해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가이며, 두 번째는 LLM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LLM 기반 블랙 리터만 모형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저희 리서치 퀘스천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설계, LLM 기반 뷰 선출, 블랙 리터만 식과의 결합, 시각화 및 가설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리서치 퀘스천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장균형 수익률 기반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장균형 수익률이란 시가총액 비중에 투영된 투자자 전체의 암묵적인 공통 견해를 반영하므로 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간, 공매도 조건, 리밸런싱 주기 등 다른 조건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 LLM 견해 기반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와 비교함으로써 LLM의 견해가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미치는 초과적인 기여를 측정하게 됩니다. LLM 견해 기반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는 시장 균형 수익률에 LLM의 견해를 수치화하여 결합함으로써 사후 기대 수익률을 산출하며 이를 블랙 리터만 포트폴리오에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LLM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LLM 기반 블랙 리터만 모형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증가하는가입니다. 저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티어가 증가함에 따라 LLM이 견해를 산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티어의 구성은 첫 번째 티어는 과거 수익률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두 번째 티어는 이러한 시계열적 과거 데이터에 섹터별 회계 데이터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티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에 거시지표 데이터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티어별로 생성된 견해를 블랙 리터만 모형에 결합하여 티어 간의 성과를 비교하여 해당 리서치 퀘스천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LLM 기반 견해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견해의 개수를 선행 연구에 검증된 5개로 설정하되 견해의 신뢰도와 LLM의 자율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희가 설정한 임계치 이상의 신뢰도가 확보된 뷰를 5개까지 산출하기 힘든 경우 억지로 5개까지의 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LLM의 자율성에 맞게 뷰의 개수를 설정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5개라는 숫자는 견해가 너무 많을 경우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견해가 너무 적을 경우 견해의 영향력 및 다양성이 부족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5개라는 개수를 견해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출처는 교내 학술 DB WRDS의 CRSP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위한 인샘플 데이터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를 월별로 수집해 대상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테스트 기간인 아웃 오브 샘플은 모델 구현에 사용한 라마3의 지식 컷오프를 고려하여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데일리로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필터링 방식은 로우 데이터에서 프라이머리 익스체인지 코드를 통한 NISE,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을 식별한 후 각 종목마다 컴스탯에 있는 GICS 코드를 매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편향을 없애기 위해 S&P 500 기업을 사전에 조사하며 이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익률 데이터만을 활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샘플 데이터는 55,547개, 아웃 오브 샘플 데이터는 84,375개이며 샘플 기간 동안 같은 기준과 코드를 적용해 데이터를 필터링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측의 표는 실제 GICS 섹터에 들어있는 기업의 개수와 비율을 저희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표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시면 실제 비율과 필터링을 거친 비율이 거의 유사함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1-B 검증을 위한 데이터 밸리데이션 단계입니다. 저희는 LLM 기반의 블랙리터만 포트폴리오가 입력 정보의 범위에 따라 성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달라지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시는 왼쪽 도표와 같이 입력 정보를 티어 1, 2, 3 3단계로 구분하여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티어 1은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장 수익률 데이터 단계입니다. 이는 재무제표나 거시지표를 배제하고 오직 시장의 가격 흐름과 패턴만으로 LLM이 생성해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뷰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세부 지표를 보시면 티어 1은 단순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포함했습니다. 블랙 리터만 모델의 사후 분포가 공분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과열, 과매도를 판단하는 평균회귀 시동, 셋째, 추세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추세 강도, 마지막으로 단기 모멘텀이 아닌 중기적 구조적 성장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3년 CAGR을 활용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티어 1은 가장 안전적인 시계열 신호를 통해 가장 가벼운 형태의 견해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격 정보만으로는 산업의 구조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티어 2와 티어 3로 정보를 확장해 나가는 논리를 갖게 됩니다. 네, 다음은 티어 2 단계입니다. 앞서 보신 시장 수익률 데이터에 기업의 재교제표에서 산출한 회계 지표들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해당 섹터의 기초 체력과 내재 가치를 반영하여 구조적인 특성까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쪽 세부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가치평가 측면입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는 BM 비율과 경기 변동을 제거한 장기적 가치를 보는 CAPEI를 통해 현재 가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게 했습니다. 둘째, 수익성 및 효율성 측면입니다. 전통적인 ROA와 ROE뿐만 아니라 총 자산 대비 매출의 효율을 보는 GPR, OF, 그리고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NPM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셋째는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레저리지 비율을 통해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위기 같은 경제 충격에 해당 섹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어2는 단기적인 수익률 정보와 중장기적인 회계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섹터 간의 본질적인 우위를 더 정확히 가려내고 모델의 예측 안정성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가장 확장된 형태인 티어3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앞선 티어1의 가격 흐름, 티어2의 재무 건전성에 더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 환경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오른쪽 지표를 보시면 섹터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거시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FFR과 둘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CPI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와 물가는 섹터별로 민감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필수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이지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CAPEX, 그리고 넷째, 장단기 금리 차인 텀 스프레드,
마지막으로 경기의 전환점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포함했습니다. 이 지표들을 포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단에 정리된 바와 같이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 경제 사이클은 섹터 수익률을 결정하는 최상위 결정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거시 신호를 결합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과가 안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이 입증되었습니다. 프롬프트의 경우 저희는 LLM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프롬프트, 티어 가이드라인, 유저 프롬프트로 나눠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러한 프롬프트 템플릿은 티어별로 각 티어에 알맞은 조합으로 변형되어 LLM의 인풋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선 시스템 프롬프트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델에게 역할과 행동을 정해주는 최상위 지침으로 사용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델이 모든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 설정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저희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저희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는 우선 LLM의 역할을 정의한 후 코어 미션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티어 가이드를 정의하여 매 티어별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롬프트 효율성을 위하여 티어 가이드라인을 별도의 파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LLM이 필요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단계별 리즈닝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견해 생성 시의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그 이후에는 견해 생성 시에 필요한 룰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프롬프트 결과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4년 4월 30일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다음은 유저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실제로 모델에게 입력하는 텍스트로 시스템 프롬프트가 설정한 규칙 안에서 구체적인 작업이나 질문을 던지는 영역입니다. 해당 프롬프트는 우선 텍스트를 제시해주고 그 후 섹터 데이터, 아웃풋 포맷을 정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다르게 유저 프롬프트는 매 티어마다 다시 사용되므로 효율성을 위해 유저 프롬프트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LLM 모델에게 각 티어별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JSON을 활용하여 수치를 제공하였고 견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표들의 정의에서는 텍스트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LLM의 자유도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역시 견해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인 지표 해석은 지양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유저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이건 역시도 2024년 4월 30일 유저 프롬프트 예시를 담았습니다. 네, 이게 프롬프트 결과물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LLM의 견해를 구성하여 이러한 견해는 JSON 형태로 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 리터만 식에 해당 견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견해를 행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P행렬의 경우 LLM이 롱을 예측한 섹터에는 1을, 숏을 예측한 섹터에는 -1을 인코딩하게 되고 그 외에는 모두 0으로 인코딩하게 됩니다. 또한 Q행렬의 경우 실제 예상 수익률을 인코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행렬의 경우 아래의 식처럼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타우의 경우에는 본래 뷰의 확신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값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행 연구에서 가장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밝혀진 0.025로 고정하여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진 행렬을 블랙 리터만 식에 대입하여 아래처럼 사후 기대 수익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산출된 사후 기대 수익률에 MPT 모형을 적용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가정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MPT로는 Efficient Frontier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가중 최적치를 찾지만 해당 방법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샤플 SEO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샤플 SEO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금지하였습니다. 아래는 샤플 SEO 공식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활용하여 리서치 퀘스천을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의 경우 시장 규정 수익률 기반 BL 모형을 실험군으로 하여 영업일 19일간의 누적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8번 반복 시행하여 반복 결과의 평균화를 통해 우연성을 배제한 구조적 성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리서치 퀘스천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기업의 영업일 기준 19일에 누적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8번 반복하여 계산하여 성과와 개선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예측 대상 달 전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월별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이후 일일 섹터별 수익률에 일일 시장 수익률을 차감하여 수정 일일 섹터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고, 이후 이 일일 수정 섹터 수익률에 매달 영업일 기준 1일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1일부터 영업일 기준 19일까지의 기준 누적 수익률을 매달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각 달별 영업일 기준 N일의 누적 수익률의 평균을 계산하여 최종 영업일별 누적 수익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결과 모델을 웹사이트로 마련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좀 더 명확한 시각화를 위해서 정확한 모델 데모는 저희가 먼 발표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